제1수기.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나에게는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이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나는 동북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났기에 기차를 처음 본 것은 꽤 자란 뒤였습니다. 나는 정거장의 육교를 오르내리며 그것이 선로를 가로질러 넘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정거장 구내를 외국 놀이터처럼 복잡하고 즐겁게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 설치된 설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꽤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육교를 오르내리는 것은 나에게 오히려 상당히 세련된 놀이였고 그것이 철도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재치 있는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단지 여객이 선로를 건너기 위한 지극히 실용적인 계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흥이 깨졌습니다. 또한 나는 어릴 적 그림책에서 지하철이라는 것을 보고 이 역시 실용적인 필요에 의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지상의 차를 타는 것보다는 지하의 차를 타는 편이 색다르고 재미있는 놀이이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자주 누워 지냈는데 누워있으면서 시트, 베갯잎, 이불 커버를 보며 참으로 쓸모없는 장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뜻밖의 실용품이었다는 것을 20살 가까이 되어서야 알고는 인간의 검소함에 암담해지며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나는 공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의식주에 곤란함이 없는 집안에서 자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바보 같은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는 공복이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한 말입니다만 배가 고파도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주변 사람들이 자, 배고프지? 우리도 다 겪어봐서 안다. 학교 다녀왔을 때 배고픈 건 정말 대단하거든. 단팥 과자 어떠니? 카스텔라도 있고 빵도 있단다 라며 소란을 피우기에 나는 타고난 아첨 정신을 발휘하여 배고파요 라고 중얼거리며 단팥 과자 10알 정도를 입에 털어 넣었지만 공복감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고 해서 물론 음식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공복감 때문에 음식을 먹었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희귀해 보이는 것을 먹습니다. 호화로워 보이는 것을 먹습니다. 또 남의 집에 가서 내놓은 음식도 무리를 해서라도 대부분 먹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시절의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진실로 우리 집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시골집에서는 10명 정도 되는 가족 전부가 각자의 밥상을 두 줄로 마주보게 차려놓고 먹었는데 막내인 나는 당연히 가장 끝자석이었습니다. 그 식사 장소는 어두컴컴했고 점심시간 같은 때 10명의 가족이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있는 모습에 나는 늘 소름이 돋았습니다. 게다가 시골의 구식 집안이었기에 반찬도 대개 정해져 있어서 신기한 것, 호화로운 것 따위는 바랄 수도 없었기에 더욱 나는 식사 시간을 공포스러워했습니다. 나는 그 어두운 방의 끝자리에 앉아 추위에 덜덜 떠는 기분으로 밥을 입으로 조금씩 옮기고 밀어 넣으며 인간은 왜 하루에 3번씩 밥을 먹는 것일까? 정말 다들 엄숙한 얼굴로 먹고 있구나. 이것도 일종의 의식 같은 것이어서 가족이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어두운 방에 모여 밥상을 순서대로 차려놓고 먹고 싶지 않아도 무언으로 밥을 씹으며 고개를 숙이고 집안에 꿈틀거리는 영혼들에게 기도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적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말은 내 귀에는 그저 기분 나쁜 협박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미신은 지금도 나에게는 왠지 미신처럼 생각되어 견딜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언제나 나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때문에 이래서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만큼 나에게 난해하고 까다로우며 그리고 협박조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결국 나에게는 인간의 영이라는 것이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행복관념과 세상 모든 사람의 행복관념이 전혀 어긋나 있는 것 같은 불안. 나는 그 불안 때문에 밤마다 전전반측하고 신음하며 미쳐버릴 뻔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행복한 걸까요? 나는 어릴 때부터 정말 자주 행운아라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만 정작 나 자신은 늘 지옥 같은 마음이었고 오히려 나를 행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안락해 보였습니다. 나에게는 재앙 덩어리가 10개 있는데 그중 하나라도 이웃이 짊어진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웃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즉, 모르겠습니다. 이웃의 고통의 성질이나 정도가 전혀 짐작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고통, 그저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고통,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렬한 고통이어서 나의 그 10개의 재앙 따위는 날아가 버릴 정도의 처참한 아비지옥인 것일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고는 다들 자살도 하지 않고 미치지도 않으며 정당을 논하고 절망하지 않고 굴하지 않으며 생활의 투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면 괴롭지 않은 것 아닐까요? 이기주의자가 되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확신하고 한 번도 자신을 의심한 적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편하겠지요. 하지만 인간이란 모두 그런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만점인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밤에는 푹 자고 아침에는 상쾌할까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돈. 설마 그것뿐만은 아니겠지요. 인간은 밥을 먹기 위해 산다는 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지만 돈을 위해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지만 어쩌면? 아니,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알 수 없어지고 나 혼자만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뿐입니다. 나는 이웃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익살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인간에 대한 마지막 구애였습니다. 나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인간을 차마 단념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익살이라는 외줄 위에서 간신히 인간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끊임없이 웃는 얼굴을 만들면서도 내심은 필사적인 그야말로 1000번에 한 번 맞을까 말까 한 아슬아슬한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 가족들에게조차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고 그저 무섭고 그 어색함을 견딜 수가 없어 이미 익살의 명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나는 어느 틈엔가 단 한마디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인데 나 혼자만 반드시 기묘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나의 어리고 슬픈 익살의 일종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집안 어른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도 말대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소한 꾸지람이 나에게는 병력같이 강하게 느껴져 미칠 것 같았고 말대꾸는커녕 그 꾸지람이야말로 말하자면 만세일계인 인간의 진리 같은 것이 틀림없으며 나에게는 그 진리를 행할 힘이 없으니 더 이상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믿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다툼도 자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에게 나쁜 소리를 들으면 정말로 그렇구나. 내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언제나 그 공격을 묵묵히 받아들였고 내심 미칠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누구라도 남에게 비난받거나 화풀이를 당해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지만 나는 화가 난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보다, 악어보다, 용보다 더 무서운 동물의 본성을 봅니다. 평소에는 그 본성을 숨기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기회에 예를 들어 소가 초원에서 태평하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꼬리로 배의 등해를 후려쳐 죽이는 것처럼 불시에 인간의 무서운 정체를 노여움을 통해 폭로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언제나 머리카락이 쭈뼛설 정도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본성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자격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에 대해 거의 절망을 느끼곤 했습니다.